이번 시간에는 5장 나이팅게일과 영국의 간호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까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발달했고 여성들이 교육이나 참정권 등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였습니다. 1839년 선거법이 개정되고 1840년 노예 폐지법이 통과되어서 80만 명의 노예들이 해방되는 등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영국의 전형적인 중류계급 이상 가정에서 딸들은 교양 교육을 목적으로 문학과 예술, 어학 등을 배웠지만 전문 직업 여성 교육의 길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죠. 이 시기의 나이팅게일은 1820년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가진 가문에서 출생해서 성장하면서 전형적인 영국식 전통과 예의를 중시하는 가정교육과 고전학, 어학, 역사 등을 학습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웃의 가난한 자를 방문하여 돕고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착한 성품을 지녔으며 인생의 의미를 상고하다가 24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애의 사명을 간호로 깨달아 당시에 열악하고 많은 개척이 필요한 간호사의 길을 시작했죠. 부모님과 가족들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차근히 자신의 길을 시작하면서 주변 유럽 여러 나라들의 간호 현황을 파악하고 살펴보기 위해서 병원 방문 여행을 시도했습니다. 1851년에 31세가 되는 해에 독일의 문스터와 플리드너 목사 내외가 운영하던 카이세르스 베르트 지역의 여집사 간호단을 방문을 했어요. 여기에서 간호 훈련과 실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럽의 여러 병원을 방문하면서 평소에 학습하던 습관에 따라 병원 건물의 위치와 통풍 상태, 병실의 일조량 등 다양한 점들을 기록을 해서 훗날 병원에 관한 일들이라는 저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1852년에 아일랜드, 1853년에 파리의 자선간호단을 방문했고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및 독일의 간호제도에 대한 해석과 비교표를 기술을 했죠. 본국으로 돌아온 후에 1853년 런던의 부임병원장 겸직 간호부장으로 부임하면서 간호사로서의 뛰어난 리더십을 지닌 간호행정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팅게일 업적, 전반기 업적을 보면 나이팅게일의 전반기 사역은 크리미아 전쟁 1853년에서 1856년에 일어난 전쟁을 말하죠. 이 시기에 헌신적인 간호로 시작이 되면서 이를 계기로 나이팅게일 개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간호인으로 인식되는 세계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크리미아 전쟁 당시 연합군으로 참전한 영국 부상자들이 처한 환경적인 문제와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나이팅게일의 활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리미아 전쟁에서의 활약 1854년 흑해의 권익 문제를 둘러싸고 터키로 뻗는 러시아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는 터키와 동맹을 체결하고 러시아에 대항한 것이 바로 크림 전쟁 혹은 크리미아 전쟁입니다. 당시 프랑스는 자선 간호사들이 있었지만 영국은 이에 대응할 만큼 준비된 간호사들이 없었어요. 연합군의 전세는 유리했지만 영국군의 높은 사망률과 부상병을 위한 간호의 필요성이 계속 보도되자 국민들의 여론은 비판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영국의 시드니 헐버트 경이 난국의 해결을 위해서 나이팅게일에게 도움을 청했고 나이팅게일은 전제에 가서 일하겠다는 유재글을 헐버트 경에게 보냅니다. 1854년 나이팅게일은 카톨릭 간호사, 영국 국교 간호사, 성유황 간호사들과 대부분 숙련되지 못한 자들로 구성된 40여 명의 간호사들과 11월 4일 수쿠타리 야전병원에 도착합니다. 1800여 명을 수용하는 큰 야전병원에는
위생시설이나 간호를 위한 공급 제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죠. 환자들은 피 묻은 군복을 입은 채로 누워 있었고 벼룩이 들끓고 하수도 시설조차 없이 세탁도 불가능하고 옷과 세면도구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영국군 부상병은 3,000에서 4,000명이었고 사망률은 42%나 된 상태였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이 상태에서 간호할 수 없음을 깨닫고 가장 먼저 기본적인 간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와 세탁, 급식 상황을 혁신하고 은닉된 군대 물자를 동원하고 영국의 친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원조를 받았습니다. 간호사 훈련과 활동. 간호사들에게는 엄한 규칙을 적용하고 업무 성적이 우수한 이들을 격려했죠. 환자를 소중히 여기는 의사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단원들을 가르치고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부상병들을 개인별로 돌아보고 위로를 하고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대필하는 등 매일 20시간을 근무할 정도로 헌신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팅게일은 일부 비협조적인 군 행정관들과 군의관들의 저항에도 굽히지 않고 소신껏 개혁을 단행하고 부상병 간호 외에도 군대 위생제도의 혁신과 관리제도 개선도 시도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해서 간호를 시작한 지 6개월 후에 영국의 사망률은 2.2%로 감소가 되어서 야전 병원의 분위기는 밝아지고 부상병들은 나이팅게일을 존경하며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비난적이고 비협조적이었던 군 행정관들도 그녀의 투지와 행정력에 감탄해 그 후 병원 문제뿐만 아니라 군대 내 다른 부서의 조직 관리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하였고 의학 실험실 비치와 군 의학고 설치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스쿠타리뿐만 아니라 크리미아의 전 병원을 개혁하고 200명의 간호사들을 재훈련을 했습니다. 다양한 활약과 의, 군인들의 휴게소를 설치하면서 군인 가족 돕기 운동을 벌였고 심지어는 군인의 우편제도와 예금제도까지 실시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밤이면 하루도 빠짐없이 등불을 들고 환자의 침대 사이를 돌보며 다니면서 돌봄 간호를 실천했죠. 이를 계기로 등불을 든 여인으로 알려졌고 오늘날 그를 따르는 후배 간호사들은 나이팅게일의 후예가 되겠다는 의식인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서 등불을 계승받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나이팅게일의 경험은 전쟁 후에도 계속 영국 군대 의무 행정과 위생 행정의 모순을 의회에 제안하면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크리미아 열병에 걸린 채 간호하던 나이팅게일은 1856년 종전과 함께 귀국을 했고 전쟁터에서의 나이팅게일의 활동은 전 세계 간호 사업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여성의 힘과 지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후반기 업적. 나이팅게일의 전반기 업적이 주로 전쟁터에서의 활약이었다면 후반기 업적은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활동들로 기술을 대고 있습니다. 전쟁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국 군대의 의무 행정 개선안을 의회로 보내고 실행을 촉구했고 미국 남북전쟁 시 군인의 구호 사업을 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 1862년 지방 간호사업 계획을 라드본에게 제안하여서 왕립병원 설립에 기여를 했고 1865년에 존스가 빈민병원을 설립할 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당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 당시 인도의 심각한 위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이팅게일은 그의 후반기 생에 40여 년의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인도는 뛰어난 상하수도 시설과 계획된 도시건설로 모헨조다로 같은 건축을 남겼지만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가 낳은 운명론적인 계급의식과 마약 사용의 남용 등은 점차적으로 인도의 사회 문제는 물론 건강관리에까지 취약한 상황으로 번져갔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인도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토지 문제와 수리 문제,
고리대금업에 관한 문제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해결 방안을 인도 총독에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통계에도 능해서 병원 보고를 도표식으로 하는 방법 외에도 질병과 사망의 합리적 분류를 최초로 시도했으며 1858년 통계학회 회원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의 위생관리와 방문간호 사업 및 방문간호사 양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했으며 공장제도를 반대를 했죠. 이 공장제도는 이제 공창제도로 이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대중의 후생 복지 사업이 정치적 권력과 많은 관련이 있음을 주장해서 정치는 행복한 인간 생활을 위해서 매우 큰 세력을 가졌는데, 그러나 여자도 정계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불행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권력의 선한 이용에 관한 주장을 했습니다. 현대 간호의 시초가 된 나이팅게일 업적으로는 간호활동 경험과 학습을 바탕으로 2권의 간호서적을 집필을 했는데 1858년에 출간된 Notes on Hospital, 병원에 관한 일들에서는 병원 내부의 위생시설, 의사와 간호사의 수준과 편의를 중시해야 한다는 새로운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저서는 출간 후 50여 년간 간호사들의 경전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1859년에 출간된 간호에 관한 일들에서는 위생적인 환경과 개인위생, 정신건강의 중요성, 간호사는 환자의 증상 관찰에 민감해야 한다는 점, 간호원장의 감독 책임 및 윤리적인 지도법 등과 함께 대상자를 위한 환기와 보온, 채광 및 소음관리, 침구류 관리, 영양관리, 병실의 청결, 대상자에 대한 위로와 조언, 환자에 대한 관찰, 환자 주위의 사소한 일들에 대한 관리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당시에 이미 현대 전문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 사항을 전반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제 적십자사 창건을 위한 준비 단계에 나이팅게일의 조언은 큰 역할을 해서 1907년 런던 적십자 대회에서 표창을 받았고 1908년에는 영국 왕 에드워드 7세로부터 왕실이 여성에게 주는 최초의 최고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이팅게일의 간호 이념과 교육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나이팅게일의 간호 이념. 하나님의 부르심인 간호사업을 자신의 평생 사명으로 알고 간호사업에 헌신한 나이팅게일이 남겨준 간호의 유산과 또한 후진들에게 전수하고자 했던 나이팅게일 정신 및 그의 간호 이념을 다음과 같이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호는 직업이 아니고 사명이다. 간호사를 사명으로 인식한 그는 어떤 타협이나 양보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는 질병을 간호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것이다. 간호 대상자를 귀히 여기는 태도를 뜻하며 현대의 전인간호 개념을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간호 제공자인 간호사에게 있어서 간호사업은 비종교적이어야 하지만 간호사 자신은 신앙인이어야 진정한 간호정신이 드러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어디까지나 간호사이지 의사는 아니다. 이는 간호의 정신적 자유와 직업적 독특성을 시사한 간호의 정체성을 뜻하며 모든 간호행위는 간호사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 간의 연락과 단결을 강조했고 이는 오늘날 독립된 직업으로서의 직업적 자유, 경제적 독립, 정신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간호는 well-being, 즉 더 좋은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간호사의 역할이 대상자의 질병 문제 해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증진의 옹호자, 예방적 간호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간호사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 간호 결과라기보다는 간호의 동기를 중시한 것으로 간호 대상자를 성의껏 돌보는 간호 과정과 정신은 간호사 자신의 긍지와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이죠.
나이팅게일은 간호사 면허 등록 제도를 반대했어요. 그 이유는 형식적인 자격 제도를 도입해서 사명감이 저하되고 자격을 얻은 후에는 계속적인 노력과 헌신적인 태도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녀가 생각하는 간호의 본질과 철학은 그 당시로서는 매우 거시적인 것이었고 오늘날 현대 간호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간호 이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이팅게일의 간호 이념에 따라서 교육 훈련된 나이팅게일식 간호 교육과 지도는 오늘날까지 간호 전문직의 정신적 유산이 되었고 현대까지도 전인 간호의 내용을 구축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고 있으며 웬포드 펜위크의 면허 등록 제도는 간호 직업인을 구성하는 하드웨어가 되어서 현대 간호의 내용과 형식을 이루는 모체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이팅게일식 간호 교육. 영국 정부와 국민들, 특히 군인과 가족들은 나이팅게일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그가 원하는 간호교육기관 설립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 국민의 교육기금으로 모금으로 1860년 성 토마스 병원에 나이팅게일 간호학교가 설립이 되었죠. 전쟁터에서 귀국한 후에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나이팅게일은 위드로퍼에게 실무를 위임하고 간호교육의 계획과 지도를 맡았습니다. 그의 간호교육에 대한 이념과 방침은 확고해서 사회개혁자인 동시에 교육개혁자란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헬스 리폼은 교육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간호교육을 위한 독립된 기금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으며 이러한 제도의 첫 시범으로 나이팅게일 간호학교가 1860년도에 설립이 되게 됩니다. 나이팅게일 간호학교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간호교육의 새로운 전환을 시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호교육은 완전히 비종교적인 배경에서 한다는 것이죠. 이는 종교적인 권력이 교육을 주관해서는 안 되며 간호사 개인은 헌신적인 신앙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국민의 완전한 기금으로 세워져 운영상 독립한 학교라는 점입니다. 경제적 독립 없이는 뜻이 있는 간호교육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이팅게일 간호학교는 다음과 같은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졸업생을 계속 배출을 하게 됩니다. To train hospital nurses, 임상 간호사를 훈련한다. To train nurses to train other nurses, 다른 간호사를 교육할 수 있는 간호사를 훈련시킨다. To train district nurses for the sick and poor,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지역사회 간호사를 훈련시킨다. 나이팅게일식 간호교육을 받고 훈련된 나이팅게일의 제자들은 북유럽과 여러 나라의 나이팅게일식 간호교육 제도를 소개하고 그 현재까지도 현대 간호 발전이 앞선 나라들이 되게 됩니다. 나이팅게일식 간호 교육 제도를 해외에 소개한 그의 제자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루시 오스번은 1867년 호주의 시드니 병원에 나이팅게일식 간호학교를 설립했으며 버클레이는 1871년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왕립병원에 간호학교를 세웁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는 유능한 나이팅게일 간호사인 앨리스 피셔가 1884년 브루클린 병원에 간호학교를 세웠습니다. 이탈리아는 1900년경 영국에서 돌아온 튜톤이 간호를 소개했고 프랑스에는 1901년 여의사 안나 해밀턴이 나이팅게일식 간호를 소개했고 벨기에는 1907년에 간호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나이팅게일식 간호교육 제도는 스웨덴, 덴마크, 독일, 캐나다 등에도 전파되어서 간호사업의 혁신을 가져오게 됩니다.